네, 반갑습니다. 자, 1월 12일입니다. 좀 늦었지만요.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는 뭐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연초부터요. 그렇지만 좀 잘 인내하시고 매매를 좀 신중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올해는 좀 좋은 성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밤 9시 52분인데요. 제가 짧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뵀는데요.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시장을. 그동안 2달 동안 전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시장을 제가 일주일,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 10일 정도 제가 지켜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소설이라고 하면 하겠지만 어쨌든 시나리오를,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니까 여러분 참고로만 하시고요. 네.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만 하시죠. 종합지수는 바닥점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굳이 제가 차트를 봐가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제가 몇몇 관심 종목을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종목 몇 종목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시즌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죠. 자, 이 시젠이라는 종목은요, 오늘 3.84% 올랐네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좀 반등 줬다 조정받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21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자, 이 시젠이라는 종목은요, 지금 반등은 주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오늘 이전, 어제까지 제가 생각했던 시젠의 모양은요, 저는 시젠이 5만원을 한번 깨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시젠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수급도 괜찮고요.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또 혹시 어제까지 좀 제가 잘못 생각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시제는 저는 5만 원이 깨지는지 한번 첫째 볼 거고요. 제 이 예상이 틀린다면 시제는 이미 바닥이 이때 나왔겠죠. 그죠? 일단 작은 파동상으로는 일봉상 하나, 둘, 세 번째 상승이고요. 내일 또 이게 양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양봉이 나오면서 오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는 대략 한 6만원에서 6만 1천원 정도, 6만 1천원 정도까지, 6만 1,500원 정도, 그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금방 잠깐 보니까 수급이 외인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이제 좀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현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어, CJN을 제가 56,500원, 언제 이게 올라갔죠? 제가 며칠 동안 CJN을 보질 않았는데 차곡차곡 올라갔네요. 요 지점에서 한번 막히겠죠. 이 지점이 종가가 6만 1,000원이죠. 제가 조금 전에 6만 1,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까지 우선 1차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이후에 다시 CJN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시제는 개인적으로는요, 5만원이 깨질 수도 있다. 만약에 5만원이 깨진다면 그때는 저는 분할 매수 조금씩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만원이 깨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잡고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아라는 종목은요, 참 기아는 저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한데요.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이제 120만 주까지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아는 제가 걸리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월봉인데요. 제가 여러분 항상 제 이격을 많이 좀 중요시하는 편이죠, 그죠? 월봉이 지금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뻗어서 날아갈 수 있을까? 물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형주가 이렇게 이게 가다한 상태에서
날아가기는 확률적으로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아도 결국에는 옆으로 행보하고 있지만 좀 이격 축소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아직 수급은 나쁘진 않은데요. 이게 축소 과정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기아를 담고 이게 포트에 담고 있질 않습니다. 근데 연봉을 한번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게요. 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기 1파 상승 이후에 이게 예전에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크게 한번 빠졌고요. 근데 이 저점보다도 더 높아지는 저점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 고점을 넘기겠죠. 그죠? 그래서 짝꿍댕이 만들어지니까 그렇다면 요 폭만큼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대략 기아는 한 10, 한 5만원 정도까지는 연봉상 마지막 3파 상승이 열려 있지 않나 연봉상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15만원 정도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연봉이기 때문에 캔들 하나가 1년이거든요. 장난 아니죠, 시간이. 그죠? 그래서 정말 장기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요 지점이 만약에 기아는 이 점이 만약에 출발점이라면 굳이 파동으로 우리 연결해 본다면 연봉을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다시 조정받고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한 20만, 2, 3만까지도 보고는 있는데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7년 걸릴지 8년 걸릴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보고 저는 장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차트가 이 연봉대로 움직일지 파동대로 움직일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해 봐야 될 듯 하고요. 어쨌든 연봉은 참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이평선도 좀 이렇게 밀집이 돼 있고요. 하지만 이 월봉을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지금 자리에는. 그죠? 시장도 불안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축소 한 뭐 7만 원 정도라도 이렇게 좀 와주면 21선 정도까지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7만 원이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7만 원 정도면 좀 해볼만 한데 조금 지금은 진입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장기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요 같이 연봉을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을 연봉을 보시면 자, 이 셀트리온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셀트리온 종목은 이미 좀 파동 연봉 한번 보시죠. 파동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2017년이 최저점인데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받고요. 다 지우고 갈게요. 네. 자 여기에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받았죠. 이 음봉요. 그 다음에 다시 3파 상승 들어왔고 다시 음봉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파 상승까지 셀트리온은 이 연봉상으로는 차트상으로는요 거의 5파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난번 38만 8,900원 요 자리가 최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너무 길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월봉 보시면 셀트리온은 여기하고 여기가 어쨌든 뭐 쌍바다가 쌍봉 형태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음봉 나왔죠. 양봉 나왔고 음봉 나왔고 양봉 나왔고 다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월봉상 쌍봉은 나왔지만 월봉상 오파 하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봤고요. 셀트리온이 지난번 20만 5천 원, 뭐 2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20만에서 21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아는 지인한테 한번 20만 원을 깰 가능성이 있다. 그때 한 17, 8만 원 정도 오면 한번 단기적으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 가격까지 한번 빠졌죠. 셀트리온이. 그죠? 네, 17만 9천 원까지 빠졌네. 장중 저점이. 그죠? 네. 지금은 셀트리온이 그 20만 원 근처까지 붙여놨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한 23만 원 정도, 뭐 최대 한 25만 원 정도까지 밖에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삼성전기는 일단은 우리가 기술주고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죠. MLCC니까요.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 제가 저기 영상 올리기 저 영상 그 이렇게 공백기 생기기 전에 삼성전기를 제가 12만
3,500원 정도 오면 과감하게 베팅하십시오. 이때가 최저점입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런데 이 가격까지는 오지는 않았었고요. 정확하게 13만 원을 찍고 삼성전기가 바로 급반등이 들어왔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때가 15만 3천이고 23만 원이 한번 있었는데 어디 갔죠? 여기였나요? 잠시만요. 일봉이라서 잠시만요. 그때 요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15만 제가 착각했네. 15만 3천이었나 봅니다. 제가 이때가 그죠? 네, 15만 3천은요. 제가 14만 6,500원을 여러분께 제가 착각했습니다. 14만 6,500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14만 6,500원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네, 15만 3천원 찍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삼성전기는요. 월봉 보시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 파동 나왔고 여기 봉우리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봉우리 한번 나왔죠. 그죠? 자, 일단은 월봉상 한 5파가 놓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 전고점까지 근처에 올라왔는데요. 삼성전기 월봉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연봉이거든요. 네, 보이시죠? 눈에 확연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저는 어느 정도 좀 지금 자리에는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상도 그렇고, 네, 좀 부담스럽죠. 연봉도 그렇고요. 물론 이 쌍봉찍을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 고점을 살짝 한번 넘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18만 4,500원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글쎄요 얼마나 크게 먹을 수 있을지 좀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는요 작년에 많이 상승했었던 전기차주들 특히 전기차 소재주들은 이제는 좀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적어도 올해는 작년처럼 이 시장의 1등주가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2022년도에 종목을 새로 만약에 시작하신다면 저는 전기차 소재주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적으로도 많이 올라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크게 많이 올라갈 자리는 올해는 적어도 2022년도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다시 뜨고 있죠. 그 틈새를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 연봉 보시면 하나, 둘, 셋, 3파 상승이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이격도 벌어졌고 오일선하고 그죠? 네, 월봉 보시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지금은 이 종목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뭐 3만원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 3만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이격 축소 과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 자율주행차는 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굳이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 빠진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현대 오토앱이라는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 차인데요. 이 종목은 그나마도 조금 차트가 좀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격이 많이 이평선간 이격도 많이 밀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격도 많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죠. 월봉이죠. 그리고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고요. 물론 또 가격적으로는 최저점 가격 기준으로는 이미 상당히 이 친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주봉상인데 조금 121선가는 이격이 조금 벌어져 보이긴 하죠. 그죠? 지금 당장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자율주행 관련주는 당분간은 최근에 12월 말부터 굉장히 좋았지만 12월부터요. 이제 CES죠.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당분간 자율주행 관련주는 좀 쉬어야 된다. 이 보조 지표도 좀 이제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런 종목에 무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은 뭐 10만원짜리 옛날에 찍고서 지속적으로 내렸던 종목이죠. 이제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16,150원이 이제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나서
반등 한번 줬죠. 1차 상승 들어왔고요. 다시 2차 눌림목 과정까지 맞고, 자, 짝꿍댕이 만들었죠. 엉덩이가 높아진 짝꿍댕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폭만큼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대략 한 5만원에서 5만 한 2천원 정도가 일단은 이 3파 상승의 고점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도 월봉상 보면 차트가 참 괜찮다. 하지만 가장 단점은요, 이 종목은 위에 물린 매물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좀 어렵습니다. 신고가가 52주, 최소한 52주 신고가라도 들어가야만이 타이밍만 잘 잡으면 주가가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계단식으로 올랐다가 다시 또 눌러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눌러졌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은 나쁘지 않죠. 차트가. 자, 주봉 한번 보시죠. 자, 주봉상 눈에 당장 띄는 게 이 보조 지표가 좀 가열권에 와 있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네, 계속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네, 3만 한 2천원 정도까지는 좀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주봉이 이 보조 지표가 조금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잘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매수 시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주봉상입니다. 1차 상승 이후에 2차 조정 받았죠. 짝꿍댕이 만들고 다시 돌아섰죠. 이 폭만큼 네,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를 저점을 잡고 여기를 고점을 잡고 그죠. 대략 보시면 이 폭만큼 이렇게 네, 상승을 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5만 한 2, 3천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 자리까지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우주는 주봉상으로는요. 그래서 이 보조 지표가 하락을 하면 그때 기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적으로는 대략 한 31,500원에서 32,000원 정도 예,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렇게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 마시고요. 자, 상하 프론테크는 수소차 관련주죠. 아까 이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상하 프론테크는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자, 이 친구도 보면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여기서 제가 이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장은요, 이 상하 프로테크란 종목이 지금 이제 단기 반등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일단 월봉상 이 친구는 보면요, 이 올라오고 있는 21선을 지키지를 못하고 바로 음봉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재반등이 한번 들어옵니다. 양봉이요. 그래서 이 21선을 터치를 하거나 적어도 20에서 한 번 정도는 돌파하는 모양의 양봉이 한번 뜨거든요. 그렇게 양봉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 프론테크는 지금은 단기 반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를 꼭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 시장의 다른 종목도 같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관심을 가지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45,950원을 저점을 찍었죠. 어저께요. 자, 45,950원을 저점을 찍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노리는 가격대는요. 지금은 47,000원이니까 45,000원을 장중에 살짝 깨는 뭐 44,800원이든 700원이든 간에 45,000원이나 45,000원을 살짝 깨는 장중에 그런 모양이 한번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진입하셔도 된다. 이 시장을요. 다른 종목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종목 기준으로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친구는 또 반등이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 종목은 오늘 3.24% 한번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내일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5만원 근처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5만원 근처까지. 아까 제가 양봉이 하나 놓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번 달에 아니고 다음 달에 아니고 이번 달에 만약에 이게 꼬리를 달고 올려버리게 되면 적어도 한 21선, 네, 요까지 51,000원, 52,000원까지는 최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52,000원까지 가버리게 되면 1,000원이나 52,000원까지 가버리게 되면 다음번에 45,000원을 살짝 깨는 45,000원 근처에 왔을 때는 그때는 좀 짧게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4만 한 7, 8,000원까지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만약에 4만 7, 8,000원 정도에서 끝나버리면 다시 그런 다음에 4만 5천원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는 한 5만원 정도까지 보수를 한번 보셔도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요, 이 시장은 박스권을 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즉 어제 저점 나온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제히 반등이 좀 들어왔죠. 종목별로 물론 반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다음에 하루 이틀 반등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어제 저점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요. 자, 상하 프로탱크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이 아까 제가 4만 5,950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4만 5천을 살짝 깨게 되면 그럼 불과해봤자 한 2, 3%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거든요. 어제 저점 기준으로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 저점이 당분간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시장이요. 그래서 자, 상하 프로테크는 자, 4만 5천원 정도, 4만 5천원을 살짝 깨는 장중에 이 정도 가격에서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다시 한번 단기로 이 시장을 진입해 보셔도 되고요. 이번에 또 한번 진입을 오늘 처음 이제 스타트 반등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은 여기서 상하 프로탱크가 한 5만원 정도 요선까지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을 볼 가능성이 있다. 넓게 보면 좀 더 넓게 보면 상하 프로탱크 기준으로 시장은 상하 프로탱크가 4만 한 5천원 정도에서 한 5만원 정도 요선까지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을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는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하나 예를 들면 저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위지윅 스튜디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대장주였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종목을 19,800원인가 900원인가 제가 샀었는데 그 이후에 수익이 좀 많이 났었죠. 갔다가 제가 이때 이 종목을 35,000원까지 목표가를 일단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5,000원까지요. 근데 이 종목이 35,000원에서 멈춘 게 아니고요. 원래는 35,000원 정도에서 멈췄다가 다시 한번 눌러지면 그때 다시 재차 잡아서 다시 올라가서 5만원까지 저는 목표가를 봤었는데 최종 목표가를.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불행하게도 저는 35,000원 근처에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거기서 쉬질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5만원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이제 쌍봉을 찍고요. 이 쌍봉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쌍봉을 찍고요.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또 어깨를 만들고 또 다시 재차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굉장히 약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요. 자, 위즈빅 스튜디오도요. 아까 제가 상하 프론테크의 가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즈빅 스튜디오도 일단은 31,000원은 일단 지지가 될 거라. 이번에 얼마 찍었죠? 어저께요. 잠깐 보겠습니다. 31,750원 찍었네요. 자, 일단 저는 31,000원 정도를 보고요. 저점은요. 고점은 이 종목은 35,000원 정도 또는 뭐 35,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당분 이런 박스권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상하 프론테크와 같이 비교해서 같이 연동해서 같이 시장을 좀 들여다보셔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다음에 이 위주익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을 보인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해서 31,000원을 깨고 결국에는 이 시장의 저점은요. 위즈윅 스튜디오 기준으로 저는 27,000원 정도에서 27,500원 정도까지 위즈윅 스튜디오가 밀린다면 비로소 이 시장의 바닥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종합지수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따로 또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종목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즈윅 스튜디오도 여러분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철강 하학주요, 경기 민감주라 그러죠, 그죠? 오히려 저는 전기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박스권이지만 크게 먹을 게 없다, 올라가더라도. 물론 오늘은 뭐 LNF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올라왔지만 이미 LNF도 저는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 보여지고 2022년도에 LNF가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는 올해는 조금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런 경기 철강이나 화학 쪽 경기 민감주 이쪽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메타버스 뮤직 스튜디오 기준으로 27,000원, 27,500원 말씀드렸죠. 그럼 메타버스가 그 가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해드린 수요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힘들면 수요차도 힘들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시젠이라는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실 관심이 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시젠은 관심이 있냐면요. 아까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셀트리온은 연봉상 이미 좀 오파가 나온 듯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상 네, 오파가 일단 나왔죠. 자, 월봉도 보면 쌍봉을 찍었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이 시젠이지 않을까. 꼭 진단 키트뿐만 아니고요. 원래 시젠이 그 뭐 죄송합니다. 아직 공부를 이 시즌에 해서 뭐 이거 저 용어를 좀 어려워하죠. 뭐 분자 뭐 우리 저 이제 분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분자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젠이 최근에 진단 키트를 많이 팔면서 영업이익 순이익을 엄청나게 벌어들였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시즌을 얼마 했었냐면요. 물론 펄을 그때 좀 높게 받았죠, 그죠? 뭐 분자학 때문에. 그래서 25,000원, 최하 2만원에서 한 3만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거든요, 평소 때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가격이 59,500원, 6만원이면 예전 가격에서 한 더블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예전에 한 100억, 100억, 150억 정도 나오던 게 지금은 3천억, 4천억, 5천억 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10배 이상 뛰었거든요. 자, 물론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확산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떨어지니까 또 다른 변종이 나오더라도 확산은 높더라도 치명률이 점점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제 이 코로나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2, 3년 뒤에 또 다른 뭔가 전염병이 나타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이 시즌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한두 달 돈이 버는 게 아니죠. 벌써 1년, 2년 동안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시제는 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를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면 하나, 둘, 이제 3파 상승, 이제 4파 조정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이 5파 상승이 남았지 않나. 연봉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봉은 캔들 하나가 1년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도 예전부터 나와 있었죠. 오래됐죠. 벌써 뭐몇 년 된지 시간 안 봤지만 셀트리온도 시즌도 그렇게 길게 본다면 셀트리온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10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시즌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장기로 보시면서 이 종목, 이 회사를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연봉상 한 번 더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평소 때 물론 펄을 좀 높게 받았지만 2만원에서 3만원 하던 종목이 지금 기껏 해봤자 6만원 정도니까 더블밖에 안 됐지만 실적은 어마어마하다. 물론 미래의 실적을 주가는 반영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실적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이 종목은 저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젠이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를 못하면요, 저는 5만원 깬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짧은 소파동상 한 6만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 6만원, 6만 1천원 이상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 이평선, 꺾이긴 21세 이평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달라지겠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돌파에 실패한다면 다시 재차하라 한다면 저는 5만원을 한번 깨는 모양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봉도 보면
이게 여기서 쌍바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이기보다 높아진 저점이 나와버리게 되면 그때는 바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바로 급등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이 5만을 깨는 모습이 한번 나올지 아니면 이번에 저점이 나왔는지는 좀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당장 급등은 아닙니다. 차트가 이미 꺾였기 때문에요. 좀 유심히 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